됐어요? 자, 16번 보면 사실 단답형 16번 처음 문제는 굉장히 쉬운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복잡하게 하나 나왔는데 뭐 때문에 좀 복잡한 거야? 얘 때문에 복잡한 거지? 이거랑 이거랑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밑이 똑같아. 이렇게 이거를 밑이라고 하지. 이건 알지? 이걸 밑이라고 하고 얘를 진수라고 그러잖아. 진수 로그에서. 근데 하면서 또 얘기를 할 테니까 로그 A, 로그 A 이렇게 밑이 똑같으면 당연히 밑이 똑같을 때는 당연히 A하고 B도 같겠지. 당연히 진수도 똑같겠지. 밑이 똑같다면.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2로 나왔다면 4가 아니라 2로 나왔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텐데 4로 나와가지고 애매하잖아. 헷갈리잖아. 그런데 이 4는 이 패밀리란 말이야. 이 패밀리.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에 들어있는 애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 잘 알겠지만은 이런 게 있어. A의 로그 A의 B인데 여기에 M승이 있고 N승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 공식이? N분의 N N분의 N 로그 A의 B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수의 승 거듭제곱이 앞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N분의 N 그것만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2의 제곱 4는. 그래서 우변이 로그 2의 제곱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좌변은 그냥 쓰도록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는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없으니까 1승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렇게 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2분의 1로 2가. 그러면 여기는 로그 2에 x 더하기 7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여기 4니까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을 꺼냈단 말이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2분의 1을 열로 보내도 되고 이렇게 하면 2분의 1승이 되니까 복잡하니까 2분의 1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거 가운데 거 그냥 지워버릴게. 이거 없다고 치고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할 때 2분의 1을 이 위로 올릴 수도 있잖아. 지수에서 올릴 수도 있는데 올리면은 이제 2분의 1승이니까 복잡하니까 양쪽을 2배를 해줘도 되잖아. 양쪽을 2배. 양쪽을 2배를 해주면 여기다가 2배를 해주면 이 로그 2의 x-5는 2분의 1 없어지고 2배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이렇게 2배를 해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로그 2하고 똑같으니까 같다 하려고 보니까 이거 불청객이 하나 있지. 2가. 얘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위로 올려. 제곱으로. 됐어? 해설을 보면 뭐 진수 조건이 어쩌고 그런 건 나중에 하는 거 좋아. 이거 풀고 나서 이렇게 올려. 됐어? 그러면은 여기도 로그 2가 있고 여기도 로그 2가 있으니까 조건이 똑같아졌잖아. 양쪽이.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지?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x-5의 제곱은 x 더하기 7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뭐 밑조건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거 그러면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 이거 푼 거예요. 제곱한 거야. x 더하기 7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넘어가니까 18 이퀄 0 됐지? 그러면 곱해가지고 18 더해가지고 11 되는 마이너스 11 되는 두 숫자니까 9, 28이잖아. 9, 28 그러니까 x-2하고 x-9 이퀄 0으로 됐지? 그러면 x 값이 2 또는 9인데 이렇게 구하고 나서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답 중에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잖아. 음수가. 그러면 진수 조건에 어긋나는 거지. 진수 조건은 진수가 양수여야 되잖아. 진수가 양수.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됐어? 9는 집어넣어도 여기도 둘 다 양수니까 상관이 없지. 얘는 답이다. 그래서 답이 9다 이 말이야. 됐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뭐야? 이거. 자, 우리가 밑이 똑같이 나오면 쉬운 건데 밑이 다를 때는 아무렇게나 다른 게 아니라 패밀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패밀리가.
여기가 4가 나오거나 예를 들면 8이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6 같은 건 안 나온단 말이야. 6 같은 거 안 나와. 자, 2의 패밀리면 2의 거듭제곱이잖아. 2의 거듭제곱이 2, 4, 8, 16, 32, 그 다음에 뭐요? 64, 128, 256, 512 해서 2의 10승이 1024거든? 이런 애들은 다 2의 패밀리란 말이에요. 2 패밀리. 3 패밀리는 어떻게 해요? 3 패밀리. 3, 그 다음 뭐요? 9, 27, 81, 243, 729.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자. 요 정도까지만. 1000 넘어가는 건 잘 안 나오니까. 알겠지? 자, 5 패밀리는 어떻게 돼? 5 패밀리. 5는 5의 거듭제곱. 5, 25, 125, 그 다음에 뭐겠어? 625.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자. 거듭제곱으로. 6은 할 필요가 없어. 6은 수수가 아니니까 7 해보자. 7, 7, 49, 그 다음에 7 곱하면 얼마 나와? 얼마 나와? 아, 헷갈리네. 243이던가? 7, 9, 63. 243. 요 정도는 알아두자. 이거 7의 3승이야. 243이. 그 다음에 8, 9는 할 필요가 없어. 수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자. 그래서 밑이 다를 때 같은 패밀리가 나오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 16하고 2가 나온다. 예를 들면 32하고 16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밑이. 알겠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문제도. 로그 16의 뭐 x는 로그 32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16하고 32는 모두 다 2의 패밀리니까 2의 5승으로 바꾸고 2의 6승으로 바꾸면 얘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야. 5분의 1, 6분의 1로. 알겠지? 이런 식으로 푼다고. 됐어? 응, 됐지? 아는 거지? 자, 그래서 9 나오고 17번 넘어가도 되겠지? 자, 17번. 자, 17번은 사실은 그냥 이건 주는 문제잖아. 이거는 별로 어려울 때 뭐 할 말이 없지. 사실 뭐만 할 줄 알면? 적분만 할 줄 알면. 자, f-x가 이렇게 됐을 때 fx는 어떻게 돼? 이거는 생각이 할 수 있지? 응, 적분할 수 있지. 당연히 3x 3승 그냥 말해도 되지?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x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적분함수 c가 있어야 돼. 부정적분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알려준 거잖아. 그것 때문에 c 찾으라고. 1을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4 더하기 1 더하기 c가 10이니까 이거 다 없어지잖아. 3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c가 10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10이라는 얘기고 이게 10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냥 이거 지워버리게. 그러면 f2 값은 넣으면 되겠지만 한번 해보자고. f2는 자 2의 3승 아까 패밀리 공개했잖아. 2의 3승 8, 3, 24. 2의 제곱 4니까 4, 4, 16 더하기 2 더하기 10이니까 얼마야? 26에 20인가? 20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됐지?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준 문제고, 18번으로 또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18번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승민이 18번 맞았어? 아, 이거 넣어야 되는 거를 그렇구나. 자, 18번 문제도 요즘에 잘 나오더라고. 이런 문제가 얼핏 보면 시그마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몇 번 해보면 다 비슷한 문제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란 말이야. 그치? 자, 우리 시그마 성질 뭐 배웠어 옛날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그 다음에 더하기 BK가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시그마를 분리할 수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면 더하기.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됐지? 그 다음에 얘가 빼기일 때도 빼기로 분리할 수가 있어. 이거 하나 알아둬야 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아니라 그냥 숫자 P라고 해봐. P. 그냥 이거 숫자 상수. 수. 그러면 P라는 게 몇 개 있다는 소리야. P라는 게 1부터 N까지 N개 있다는 소리잖아. 이 소리는 P 더하기 P 더하기 다 P잖아. 다 P. P가 몇 개가 있어? 1부터 N까지 N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N개. 그러니까 이거는 MP가 된다고 했잖아. MP가. 이거하고 그것만 알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시그마 1부터 10까지 AK,
BK. 그랬을 때 시그마 1부터 10까지 BK 어쩌고 저쩌고 이거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이 식을 각각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일단은 시그마 분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이 부분을. 그리고 한 가지 더 안 한 게 있는데, 세 번째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Q라고 하지 말고 그냥 라지 A라고 하자. 라지 A, AK 이렇게 있으면 이게 숫자야. 이것도 숫자. 상수일 때는 이 A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지? 네. 이렇게 되잖아. 됐지? 왜 그런지는 알 테니까. 뭐 이런 거 하면 다 A로 묶여 있으니까 A를 꺼내버리면 되잖아. 그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2가 밖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 식만 보고 빠르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빠르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빠르게. 근데 조심해야 될 거가 이거를 3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3이라고. 그냥 3이라고. 3이 아니야. 30이야. 30. 여기가 30이라고.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이거 지워버릴게. 이걸 빠르게 푸는데 어떤 애들은 이걸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몇 가지는 하는데 더하기 3 하는 애들이 있다고. 더하기 3. 여기가 3이니까 3.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붙여줘야 되겠지. 시그마 1부터 10까지 3. 됐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푸는데 이게 귀찮으면 이렇게 해도 돼. 치환을 해. 이거를 라지 A라고 치환하고 이거를 뭐라고 치환해? 이걸 라지 B라고 치환해. 이렇게 치환을 해. 이렇게 풀면 더 쉬워. 치환해봐. 그러면 빠르게 이걸 이렇게 치환했다고 치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3이 아니라 30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자, 이렇게가 라지 A, 그 다음에 3이 10개 있으니까 30이야. 3이 10개 있으니까. 됐지? 여기는 어떻게 바꿔, 여기는? A 빼기 B야, 그냥. 여기 B라고 치환하면 A 빼기 B. 이게 마이너스 10. 됐어? 그랬을 때 뭘 구해라? B 더하기가 아니라 5가 아니라 50을 구하라는 얘기야. 됐어?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각각 바꾸면? 자, 이런 문제는 꼭 이렇게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냥 치환해버리면 쉬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치환을 해. 라지 A, 라지 B로. 그 대신 이거 3 나올 때 그냥 3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냥 3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3이 10개가 있으니까 30이요. 여기도 그냥 5가 아니라 5가 10개 있으니까 50이고. 그래서 이 식을 다 바꾸면 2A 더하기 30이 40이고 A 빼기 B가 마이너스 10일 때 B 더하기 50은 뭐냐? 이런 문제하고 바뀌잖아. 산수잖아.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 풀었지. 첫 번째 식에서 A는 5고 다시 말해서 얘가 5라는 소리. 얘가 5.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5를 집어넣으면 5 빼기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기고 하면 B는 15라는 거잖아. B는 15.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 65. 이렇게 물구하면 되겠어요? 됐지? 자, 19번으로 넘어가 보자. 19번 푸른 사람. 19번. 풀었어? 잊어버렸어? 자, 19번 좋아. 자, 19번 봅시다. 19번. 곡선은 y 콜 x3승 마이너스 10 위의 점 p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에서의 접선과 곡선은 y 콜 x3승 플러스 k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이 일치할 때 양수 k 값을 구하여라. 자, 한번 보자. 일단은 뭐부터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천천히 이거는 기본 개념을 좀 얘기해 볼게. 자, 곡선이 이렇게 있어. 자, 곡선을 딱 보니까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 3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1. 그럼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맞아?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여기 있는 점 한 점이 그냥 여기 있다고 쳐봐. 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선을 그렸을 때 어쩌고 저쩌고 이 문제잖아. 어쩌고 저쩌고 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항상 기계적으로 이렇게 푼단 말이야.
자, 이게 y 콜 x 3승 마이너스 10이라고 이제 알려줬지, fx.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접선의 방정식은. 자,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잖아. 직선이잖아. 이건 직선이잖아.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잖아. 직선은 뭐하고 뭐만 알면 돼? 기울기하고 한 점. 한 점하고 기울기만 알면 저 직선이 정해지잖아. 한 점하고 기울기만 알면 직선이 정해지잖아. 그치? 근데 한 점은 알려줬지. 이거 한 점 알려줬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에서의 접선이니까 한 점 알려줬잖아. 그럼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기울기는 뭘로 알아? 미분했을 때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게 기울기잖아. 미분 개수잖아. 그러니까 자, 원래 식이 y 콜 x 3승 마이너스 10이니까 일단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이네. 마이너스 10은 없어지고 숫자니까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미분 개수잖아. 그게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12가 나오지? 얘가 기울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해되지? 자, 미분 개수. 미분한 거에다가 x값을 집어넣으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잖아. 그 점에서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을 했어. 3x 제곱이야.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3x 제곱인데 그거가 기울기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12다.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한 점 P를 지나고 기울기는 얼마라는 소리야? 기울기는 여기 방금 구했던 12라는 소리야. 12. 그러면 이거 좀 지워버릴게.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 원래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잖아.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울기 M 이거잖아.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잖아. 한 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한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 알려줬고 기울기 10이 알려줬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18 여기 마이너스고 둘 다 마이너스야. 여기도 마이너스네. y 마이너스 18 이퀄 12 x 마이너스이니까 그냥 더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지? 따라서 y 콜 이거 전개해보면 12x 더하기 24에다가 이거 별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8이니까 이 부분을 그냥 6이라고 쓰자. 6. 이게 바로 이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됐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 문제 풀 때 이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해봤어. y 콜 12x 더하기 6이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느냐? 그런데 y 콜 x 3승 플러스 k라는 점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일치한대.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봐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잘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매치함수. 이것도 3차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얘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지.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얘의 접선의 방정식하고 똑같다는 소리야. 두 개가 그림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접선의 방정식에 여기 K값이 뭔지 모르지만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이것도 똑같다고 했잖아. 이거 기울기가 얼마였어? 10이었잖아. 이것도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10이라는 소리 아니야. 이것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 곡선도 똑같이 접선을 같이 공유하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10이니까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기울기 구하려면 뭘 해야 돼? 미분해야 되잖아. y 다시는 3x 제곱으로 얘도 끝나. 얘도 끝나. 그러면 잘 봐봐.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 접선은 얘한테도 접선이 되지만 얘한테도 접선이 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을 지나가잖아. 자, 이거 미분했어. 그러면 이게 12가 되는 점이 x가 뭔가를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접점을 찾는 거야. 이 접점이 뭔가를 찾는 거야. 미분한 게 3x제곱인데 그 기울기가 12가 되는 x값을 찾아보니까 x제곱은 4가 돼가지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거든. 그러니까 접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접점이 될 수 있는 게 2, 뭐하고 2, 마이너스 2, 뭐라는 소리지. 접점이 될 수 있는 게
2콤마 아니면 마이너스 2콤마라는 거잖아. 이 3차 함수의 기울기들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데 그 중에 12가 될 수 있는 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잖아. 두 개 있잖아, 두 개.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x좌표가 하나는 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접선은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그럼 x가 2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집어넣으면 여기 또 y값이 나올 거 아니야.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30이 되겠지. 30.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8이 되겠지. 마이너스 18이 될 거란 말이야. 됐지? 됐지? 응.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접점이 둘 중에 하나, 둘 다이지는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곡선은 원래는 이거잖아. y = x 함수 플러스 k잖아. 그러면 접점이 2,30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인데 그 점이 이 곡선 위에도 있어야 되잖아. 이 곡선 위에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30이라고 하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k값이 얼마가 나와? 만약에 2,30이라면 8이니까 k값이 22가 나와. 그래야 이 식이 만족하잖아. 그래야 이 식이 만족. 만약에 이번에 x 대신에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 이거 마이너스 18 이퀄 마이너스 2의 3승 마이너스 8 플러스 k니까 k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잖아. k가 이때는. 근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어. k가 양수.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란 말이야. k값 20. k값 구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k값 20. 자, 다시 조금 이제 19번 좀 어려운데 3점짜리 치고는 좀 어려운데, 자 다시 한번 보게. 3차 함수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과 뭐 어쩌고저쩌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한 점하고 기울기 알면 된다. 한 점 알려줬으니까 기울기만 알면 된다. 기울기는 미분해가지고 x값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온다. 그래서 기울기 10이라는 거 구했다. 우리가 한 점 알았으니까, 기울기 알았으니까 그걸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가 있다. y = 12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구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런 직선이 이제 접선인데,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다른 곡선이 얘도 3차식이야. 얘도 3차식인데 다른 곡선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얘도 접선이더라. 이게 문제에서 같더라. 그랬을 때 이 k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k값을 구해봐라. 그 중에 양수, 이제 사실은 두 개인데 양수만 구하라 소리야. 이쪽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그래, 이쪽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양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만 구하라고 했어. 양수인 것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거꾸로 기울기를 알려준 거잖아.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기울기를 알려주고 한 점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거꾸로. 아까 문제는 한 점을 주어주고 기울기를 물어본 거고, 근데 그 기울기를 가지고 이 한 점을 찾으라는 얘기야. 거꾸로. 근데 기울기 12를 알려준 거잖아. 기울기 10이라는 거는 미분했을 때 x가 뭔지 모르겠지만 x값을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가 10이라는 거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2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접점이 될 수 있는 거가 2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x좌표가. 근데 이 점은 이 직선 위에도 또 있어야 되니까 y값을 같이 구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원하는 k값을 구해보면 양수일 때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22만 답이 된다. 마이너스 10도 있지만. 질문 있어요? 됐어? 자, 그러면 19번까지 하고 어디로 넘어가라고 했어? 일단 확통으로 넘어가라고 했어. 확통 가봅시다. 자, 23번. 승민이 잘하는 거 나왔네. 23번 이양 배수, 이양 정리. 이거 승민이 잘하는 거 나왔는데, 이게 좀 이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해보자. 자, 우리가 이양 정리잖아. 이양 정리. 승현이도 한번 옛날 그 복습을 해보자. 이런 거 있잖아. A 더하기 B의 n승.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보자. 잘 알겠지만은 이런 걸 생각해보자. A 더하기 B의 1승은 뭐야? 당연히 A 더하기 B고, A 더하기 B의 2승은 뭐야?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란 말이야. A 더하기 B의 3승은 이거 공식이잖아. A 3승 3A제곱 B 더하기 3AB제곱 더하기 B 3승이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식으로 외운 거잖아. 하나만 더 해볼까? 이건 뭘까?
이건 모르지. 우리가 공식 외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아? 뭔가 규칙이. 잘 보면 1, 1 더해서 2 만들고 2, 1 더해서 3 만들고 2, 1 더해서 3 만들고 1 내려오고 이런 식이거든? 이렇게 된다. 3, 3 더하니까 6 되겠지? 파스칼 삼각형 그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서 근데 이거를 이제 막 기본 개념을 깊게까지는 못하니까 여기 앞에 있는 숫자만 여기다 적어보면 앞에 있는 숫자만 적어보면 1, 1이잖아. 여기에 1, 1이잖아. 그 다음에는 1, 2, 1이지? 개수만 적는 거야. 그 다음에 1, 3, 3, 1이지? 그 다음에 1, 4, 6, 4, 1이지?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잖아. 이게 파스칼 삼각형. 이렇게 더하면 이거 나오고 이렇게 더하면 이거 나오고 이렇게 더하면 이거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나씩 내려가고. 됐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어 그냥 1, 5, 10, 10, 5, 1 나오겠지? 이게 이거예요. 이거의 5승은 얘랑 똑같아 개수가. A 5승 5 그냥 하나씩 적어줘야겠지. 얘는 하나 적어지고 B는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10이었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5 A B 4승 더하기 B 5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숫자 얘는 뭐냐면 뭐 5개 중에서 1개를 선택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뭐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아? 이건 1C 제로야. 이건 1C 원이야. 이거는 2C 제로야. 2C 원이야. 2C 2야. 여기는 3C 원이고 3C 제로 1이고 3C 2고 3C 3이야. 이게 1, 3, 3, 1이잖아. 그 다음에 4C 제로, 4C 1, 4C 2, 4C 3, 4C 4. 이게 이 숫자들이야. 이게 1, 4, 6, 4, 1이잖아. 이런 관계가 있거든. 이걸 정리를 딱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A 더하기 B의 n승은 A 더하기 B의 n승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 모르는 n번째 일반항은 어떻게 되느냐? n번째 일반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NCR에 A의 n-r승에 B의 r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건 외워야 해. 이거. 자, 봐봐. 이게 R번째라고 그랬잖아. R번째. 이제 R은 0부터 시작한다. 특이하게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해. 자, 이걸 0번째라고 그래. 그냥 0번째라고 생각해. 첫 번째지만 0번째라고 생각해. 여기가 0일 때니까 그래. 여기가 0일 때니까. 0일 때 봐봐. 자, 5승에 0일 때 첫 번째지만 0번째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가 5C 제로였잖아. 이게 개수가. 이게 5C 제로였잖아. 5C 제로에 5 빼기 0이니까 5에 B의 0 딱 맞잖아. 아구가.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 A 더하기 B의 n승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처음에 A의 n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사실은 NC 제로가 있는 거지. NC 제로. NC1에 A의 n-1 B의 1승 이런 게 있는 거고 하나씩 얘는 적어지고 하나씩 커지잖아. 얘는 하나씩 적어지고 얘는 하나씩 커지는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NC2, NC3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R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R번째는. 그래서 다 지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푼단 말이야. 자, 기계적으로. 자, 여기 6승 나왔지, 6승. 그러면 6으로 들어가. 6C, R. 그냥 써. 이거 R은 몇 번째인지 나중에 찾아야 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X제곱에 앞에 있는 거에 6-R승. 뒤에 있는 2에 R승.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뭘 구해야 돼?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개수. 다시 말해서 숫자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숫자.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갖고. 이거 숫자야, 문자야? 이거 숫자겠지, 당연히. R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거 숫자야, 문자야? 문자지, 당연히. 얘 숫자야, 문자야? 숫자지.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얘는 뒤쪽으로 보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 6CR에 2의 R승을 앞으로 꺼냈어. 그 다음에 X는 X인데 이거 정리해야지. 12-2R이란 말이야. 이게 일반적인 개수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숫자잖아. 이게 숫자고 이게 문자잖아. 그러면 X8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28 X8승이면 이거 물어본 거잖아. 이거 128 물어본 거잖아. 그러면 모양이 X8승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8일 때란 말이에요. 여기가 8일 때. 여기가 8일 때. 12-2R이 8이면은 계산해보면 R이 2잖아. R이 2일 때니까 6C2의 제곱에 X에 8승 해야 아구가 딱 맞는단 말이야. 그랬을 때의 개수니까 얘를 물어본 거야. 얘. 그랬을 때 개수니까. 그래서 6C2는 이거 알지? 6C2는 2분의 6 곱하기 5지. 이거 알지? 우리 NCR은 어떻게 돼? NCR은 R 팩토리얼 분의 NPR이요. R 팩토리얼 분의 NPR. 그러면 2 팩토리얼, 그러니까 2 팩토리얼. 그 다음에 6에서 하나만 더 쓰라는 거지. 6, 5 하나씩 줄여서. 그러니까 2분의 6 곱하기 5야. 계산하면은 15. 이건 15고, 이건 15. 얘는 4잖아. 곱하니까 60. 계수 60. 3번 이렇게 구한다고. 자, 여기서 이항 정리 그 문제에도 종종 나오는데, 잘 나오는데 항상 요것만 생각해라. 요거. 그래서 여기가 몇 승이 나온다. 그러면 그 숫자 적고 CR 하고 앞에 거에 이 숫자 빼기 R, 뒤에 거에 R승 해놓고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옮긴 다음에 필요한 개수를 찾으면 된다. 그 숫자만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된다. 되겠지? 자, 질문 없다고 생각하고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해. 바로바로 얘기해줘. 그 다음에 24번. 24번. 잠깐만. 자, 24번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자, 24번 한번 볼게요.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오는 수를 차례로 A, B, C, D라고 하자. 내수 A, B, C, D의 곱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27의 배수일 확률.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뭔 말이야? A, B, C, D. 여러 문제가 잘 나오는데 27의 배수라고 했잖아. 자, 27의 배수. 27을 소인수분해 해봐. 27을 소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나와? 27은? 3의 세제곱이지. 3의 패밀리에 있잖아. 그치? 자, A, B, C, D를 4개를 곱해가지고 뭔가 3짜리가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뭔가 3짜리가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4개 중에 어떤 하나라도 3이 여기 하나 있던가 여기 하나 있던가 여기 하나 있던가 해서 3번은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3번은. 그 소리야. 3의 배수를 확률을 구하라겠는데, 자, 그런데 주사위를 던진다고 그랬어. 주사위는 숫자가 뭐뭐 있어? 주사위는 숫자가 1, 2, 3, 4, 5, 6이 있지, 당연히. 이 중에서 3의 배수, 이거 곱해가지고 3의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되니까 3의 배수 관련된 애가 뭐하고 뭐가 있어? 여기서 3의 배수가 뭐야? 3하고 3만 있어? 6도 있지. 6은 3이 하나밖에 없지. 3 곱하기 2니까 3이 하나밖에 없다. 여기 만약에 9라는 게 있으면 좀 얘기가 복잡해져. 9라는 게 있으면 3의 제곱이 되니까 9라는 게 있으면 이제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9가 없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건 생각해봐. 자, 승민아, 이거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 A, B, C, D 곱해가지고 27의 배수일 확률.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겠어? 6건? 6건. 그것도 있고, 내가 물어보는 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 저거를? 자, 27의 배수가 되려면 3이 몇 개가 나와야 돼? 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 B, C, D가 2, 4, 5, 6이라고 쳐봐. 2, 4, 5, 6. 2, 4, 5, 6을 뽑을 수 있잖아. 2, 4, 5, 6 뽑았어. 이거 성립해? 이거 곱하면 27의 배수 나와? 안 나오지. 왜 안 나와? 3이 얘 하나밖에 없잖아. 어차피 얘네에서는 3이 안 나오잖아. 어차피 얘는 3이 안 나오니까. 1, 2, 4, 5에서는 3이 안 나오잖아. 소인수분해 해봤자 3이 없으니까. 3 아니면 6에서만 3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A, B, C, D 중
적어도 3개가 3의 배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네. 이거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자, A, B, C, D 곱한 거가 27의 배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27이 3의 3승이니까 A, B, C, D 중에서 4개를 뽑잖아. 4개를 뽑는데 적어도 3개가 3의 배수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적어도 3개가 3 아니면 6이어야 돼. 적어도 3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3, 6, 5 이거 되잖아. 3, 3, 6, 5는 된단 말이야. 왜? 3의 배수가 3개 있으니까. 되지? 이거 곱하면 27의 배수일 거 아니야. 여기서 3 나오고 여기서 3 나오고 여기서 3 나오니까. 그런데 3, 3, 4 오면 돼야 안 돼? 3, 3, 4 오면은 곱하면 이거 27의 배수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왜냐면 3이 하나,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3 안 나오잖아. 여기서 3 안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4개를 곱해가지고 27의 배수가 되려면 최소한 4개 중에 3이 3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3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9가 있으면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3이 2번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복잡해지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4개 중에서 3이 최소한 3번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최소한 3번. 됐어?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말을 그걸 못하면 이제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를 뭘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 이 말을 숫자 계산을 잘 생각해보면 A, B, C, D 곱해서 24의 배수율 확률을 여러 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A, B, C, D 중 적어도 3개가 뭐다? 3의 배수. 3도 될 수 있지만 6도 될 수 있어. 3 또는 6. 됐어? 됐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적어도 나오면 항상 아까 말했던 거 적어도 나오면 6건을 생각하란 말이야. 적어도 나오면 6건. 그럼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전체 1에서 빼주면 된단 말이야. 확률은 전체가 1이니까. 지금 확률 구하라고 했잖아. 확률은 전체가 1이니까. 됐어? 그러면 A, B, C, D 중 적어도 3개가 3의 배수인 거에 6건은 뭐야, 승민아? A, B, C, D 중 적어도 3개가 3의 배수의 반대가 뭐야? 말로 해봐. A, B, C, D 중 적어도 3개가 3의 배수다. 3의 배수가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적어도 3개니까 3개 아니면 4개잖아. 적어도 3개가 3의 배수가 아니다. 6건.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6건으로 안 해도 되겠다. 이거 그냥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럼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냥 가자. A, B, C, D 중 적어도 3개가 3의 배수. 그러면 이렇게 하자. A, B, C, D 이거 6건 지워 이거. 6건을 풀면 좋은데 이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A, B, C, D 중 적어도 3개가 3의 배수라는 거는 3개가 3의 배수인 경우하고 이게 1번. A, B, C, D 중 적어도니까 몇 개가 3의 배수라도 상관없어. 적어도 3의 배수니까 3개가. 4개가 모두 다 3의 배수라도 상관없잖아. 4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3, 3, 6을 뽑았어. 3, 3, 3, 6. 그래도 27의 배수 되잖아. 3이 4개가 되니까 3의 3개는 넘어가니까. 됐어? 그래서 A, B, C, D 중 27의 배수율 확률은 A, B, C, D 중 적어도 3개가 3의 배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A, B, C, D 중 3개가 3의 배수인 경우하고 A, B, C, D 중 4개가 3의 배수인 경우 2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2가지 경우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첫 번째 1번부터 보자. 자, 여기서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독립시행을 또 생각해야 돼. 독립시행. 승민이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뭐 몇 번 던지면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확률 분포에서 뭐 이항 분포하고 정규 분포 쪽으로도 가기도 하지만 이제 독립시행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A, B, C, D 중 3개가 3의 배수. 자, A, B, C, D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승민이하고는 얼마 전에 공부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문제 푸는 데는 관련 없는 문제인데 이거 뭔 말이었어? 이항 분포 얘기인데 시행을 몇 번 해? 시행을? 4번. 이거야 이거. 승현아 이거야. 시행 횟수 n번에 확률이 얼마 걸리느냐 이거 나중에 가면 그 이항 분포에 나오잖아. 독립시행 몇 번 했어 지금? 주사위를 몇 번 던졌어? 4번 던졌지 4번. 그런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란 말이야. 왜? 6개 중에 2개니까. 1, 2, 3, 4, 5, 6 중에 3, 6 2개니까. 그러니까 독립시행을 이거 다른 문제로도 풀 수가 있단 말이야. 독립시행을 4번 했는데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라 생각할 수 있어. 이 문제 푸는 거는 관련 없지만 그래서 그러면 1번을 보자.
A, B, C, D 중 3개가 3의 배수일 확률은 어떻게 돼? 3개가 3의 배수일 확률을 그냥 이렇게 해보자. 확률은 확률인데 3개가 3의 배수일 확률은 자 독립시행 기억나? 4번 중에서 몇 번이? 3번이 4번 중에서 3번이 그 일이 일어나야 돼. 4번 중에 3번이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뭐야? 3분의 1이라는 일이 3번 일어나야 되고 아닌 거 반대가 한 번 일어나야 돼. 이해되세요? 네. 이게 그거야. 이게 3번 일어날 확률이야. 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되고 두 번째 이런 일들이 4번 다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했죠? 승민아 어떻게 돼? 불러봐. 4C4 그 다음에 3분의 1에 4승 이걸로 끝난단 말이야. 여긴 0승이니까 쓸 필요 없지. 됐지?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이게 답이란 거야. 됐어요? 자 이거 계산이 좀 사나운데 잘 보면 4C3은 4야 4. 4C3은 4고 여기 2가 하나 있어. 그리고 3의 4승이 남아있지? 밑에는 3의 4승이 81이잖아요. 그리고 3 패밀리 외우라고 했단 말이야. 3의 4승 81. 그 다음에 4, 2, 8. 81분의 8이야. 됐지? 그러니까 이런 짓을 81번 하면 8번 정도 3번이 나온다는 소리야. 8번 정도 이 그 3의 배수가 나온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4번자, 운 좋게 4번자 3중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 뭐 3, 3, 6, 6 이런 식으로. 이럴 확률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4C4는 1이고 3분의 1 4승이니까 그냥 81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81번 하면 한 번 일어난다는 얘기야. 81번 하면. 별로 잘 안 일어나는 일이란 소리지. 한 100번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이걸 두 개를 더하면 81분의 9가 적어도 3번 일어날 확률이잖아. 적어도 3번. 그러니까 81분의 9인데 9로 약분이 되네? 9분의 1 틀린 거. 되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거 A, B, C, D 곱해서 27 이거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은 비슷하게 나오겠지. 27이 배수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해보면 27은 3의 3승이니까 소인수분해를 해봐야지. 3의 3승이니까 아 3이 3개가 나와야 되는구나. 곱해가지고 3이 3개가 나온다는 말은 여기가 중요하지.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요. A, B, C, D 중 적어도 3개가 3의 배수인 경우다. 3의 배수인 경우다. 그래서 적어도 3개는 3개일 때 4개일 때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한다. 됐어요? 질문 없어? 다시 이제 25번. 25번은 최근에 배운 거. 25번은 얼마 전에 배운 거잖아. 이거 풀었어? 풀었어? 오케이. 대단해요. 자, 25번. 얼마 전에 우리 공부한 거잖아. 이상확률 분포. 자, 이거. 자, 확률 분포표에서 이제 승현이는 오래전에 공부한 거기 때문에 조금만 소개하면, 이상확률 분포.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연속확률 분포. 그 다음에 이항분포. 그 다음에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나와. 이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할 테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통계 단원에 맨 마지막 확률 통계 3단원 세 번째 단원에 나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7월달 수능범위 여기까지야.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목표형진의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맨 마지막 하나 남고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배운 거고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데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이산확률, 연속확률, 이항분포,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중에서 이산확률일 때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 확률, 분포표가 나온단 말이야. 분포표, 확률, 분포표 이렇게 생긴 거. 이산확률 변수는 이게 나오고 연속확률일 때는 뭐 이제 확률 밀도함수, 거의 29번에 가면 확률 밀도함수 나오잖아. 문제는 좀 어려서 안 풀 건데 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항분포는 아까 배웠던 이거. 그 다음 정규분포는 뭐 이렇게 돼가지고 NC가만 되고 표준 정규분포는 표준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있었잖아. 이런 거 나오는데 이제 이거란 말이야. 이산확률 분포.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표일 때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거 우리 공부했었잖아.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확률 분포표일 때 뭘 생각하라고 해서 맨 처음 무조건 생각하는 거. 확률 분포표에 나와 있는 모든 확률을 더하면 1이다 이 말이야. 확률 분포표에 나와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말을 안 해줘도 이건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A, 그 다음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B. 이게 확률이잖아. 이걸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거 모든 확률 다 더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해 보면 A 더하기 B가 똑같으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됐지? 자, 이거 그냥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야? 여기는 이게 나왔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확률 분포표일 때 평균 구하는 방법 있었지. 확률 분포표일 때 평균 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구했어? 얘네들끼리 곱해가지고 얘네들끼리 곱하고 얘네들끼리 곱해서 다 더하면은 평균이었잖아. 그게 평균이야. 한번 구해볼까? 이 문제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구해보면은 1 더하기 A니까 A 더하기 2 더하기니까 2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3B 하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평균이란 말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 됐지? 그리고 한 가지 또 알아둬야 될 거. 승현이도 이제 옛날 공식 한번 잘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떠들러 봐봐. 이게 있어. 또 뭐가 있어? 분산은 항상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고 그랬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다. 이거 공식이니까.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다. 표준편차는 이렇게 구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니까 분산 구하면 표준편차 다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상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이런 거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뭐 여기 보면은 평균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이 식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무슨 얘기야? 제곱의 평균이잖아. 제곱의 평균. 얘를 제곱하란 말이야. 얘를 제곱한 걸 놓으면 1, 4, 9가 되겠지? 이렇게 평균을 구하라는 거야.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자, 이 x는 x에 대한 평균은 x 가지고 확률을 곱해가지고 더한 것들이었고 이 x 제곱은 여기에 제곱을 한 거에 평균이라는 소리니까 제곱한 거 1, 2, 3이니까 1, 4, 9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는 소리란 말이야. 이게 이 x 제곱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x 제곱은 이 x 제곱에 a 플러스 5라고 했잖아. 이거 생각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a. 자, 이렇게 이거 4를 곱해야 되겠지? 4a 더하기 4b. 4 곱하기 푸는 거야. 9를 더하면 9d.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이거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야. 제곱의 평균.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5라고 그랬잖아. 됐어? 그러면 아까 20 하나 있고 20 하나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a, b 두 개 문자인데 19개니까 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a하고 a는 약분식이고 나머지를 정리해 보니까 4a 더하기 13b가 5라는 소리고 원래 있던 식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라는 거 두 개 연립하면 a값 b값 나올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여기 어떻게 풀어? 여기 4a니까 이걸 4배 해보자. 밑에 걸 4배 해보자. 밑에 걸 4b, 4a, 4b로 그럼 이거 4배 하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이거 가운데 거 없다고 치고 이렇게 하면 4a, 4a 똑같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은 4a 없어지고 9b는 3, 502 9b는 3 됐지? 그러면 b는 3분의 1 b 3분의 1을 여기다 계산을 하면 a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1 a는 6분의 1 됐지? b-a 구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빼기 6분의 1 하면 6분의 2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1 이게 답이야. 됐지?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자, 다시 한번 승현이는 이제 오래간만에 보는 걸 테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만 볼게. 근데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분포표가 나온다. 확률 분포표는 꼭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표가 나오면 항상 확률끼리 더한 거는 1이 된다는 걸 항상 식을 생각해 줘야 돼. a 더하기 b, b니까 얘네들끼리 더하면 1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했었지? 그 다음에 평균하고 분산 구하라고 했는데 분산은 이제 이 문제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거 공식만 알아두고 빼기로 하고 평균은 이렇게 곱한 거. 그러니까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하면 평균이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더하면 평균이다. 그런데 제곱의 평균이라는 소리잖아. x제곱. 제곱의 평균은 x를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1, 2, 3을 제곱하면 1, 4, 9가 된단 말이야. 그거의 평균이라고 생각해서 곱하고 더하면 그것이 평균이다. 됐지? 식만 만들면 그 다음 풀면 되니까.
질문? 없어. 자, 26번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할 테니까 26번까지 또 해봅시다.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걸리네.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볼게. 자, 26번. 26번이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야.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노력해가지고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지금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자, 26번 한번 보게. 자, 26번은 이제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그림이 좀 밑에 있으니까 그림은 뭐 볼 필요 없다고 잠깐만 조금 줄여가지고 그림을 한번 봐볼까? 자, 그림이 보이지? 자, 26번. 주머니 A에는, 이거 주머니 A야. 지금 그림 좀 잘렸는데, 주머니 A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2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 검은 공이 3개씩 들어있다. 잘 봐봐, 문제를.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주머니 B에 넣은 후, 사건이 2개가 있다는 소리야. 뭔가 행위를 2번 한다는 소리야. 넣은 후 주머니 B에서 또 임의로 3개를 꺼내가지고 동시에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자, 뭐뭐 할 때, 확률에서 뭐뭐 할 때 나오면 여기 짝대기를 그어야 돼. 뭐뭐 할 때, 이러면은 조건부 확률일 경우가 많아.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은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해. 뭐뭐 할 때 조건부 확률. 주머니 B에서 꺼낸 3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이요. 또 적어도 나왔네. 적어도 나왔네. 적어도 1개가 흰 공이요. 확률을 구하여라. 자,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잘 생각해. 다시 한번 보자. 자, 봐봐. 1개, 2개가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1개를 꺼낼 때 꺼내면 흰 공이 꺼낼 수도 있고 검은 공이 꺼내질 수도 있겠지. 만약에 흰 공을 꺼내서 여기다 넣었어. 지금 넣는다고 그랬잖아. 1개를 꺼내서 넣었어. 넣으면은 3개가 아니라 이제 4개가 되겠지. 흰 공 3개, 검은 공 3개가 되겠지. 그러면 총 7개가 될 텐데 그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냈대. 3개를 동시에 꺼냈는데 그 3개를 꺼낸 공 중에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네. 아, 머리 아픈. 그런데 여기 대목을 먼저 보자. 적어도 1개가 흰 공. 뭐? 무슨 사건? 6번. 시험 볼 때마다 6번은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 문제가. 항상 보면. 자, 그러면 적어도 1개가 흰 공인다의 반대가 뭐야? 반대. 말로 해봐, 말로. 모두 다 검정색. 그렇지. 모두 다 검정공. 이게 반대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를 바꾸잔 말이야. 문제를 바꿔. 똑같이 하고 여기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모두 다 검은 공일 확률로 문제를 바꿔버리죠. 모두 다 검은 공일 확률. 다시. 자, 1개를 꺼내가지고 열로 갔어. 예를 들어서 흰 공을 꺼내서 열로 갔어. 그러면 흰 공 4개, 검은 공 3개인데 총 7개인데 아까 적어도 1개가 흰 공이라고 했잖아. 문제를 바꾸자고 그랬어. 4개, 3개인데 모두 다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면 되겠지. 물론 이제 6건이니까 이래서 나중에 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흰 공이 아니라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겠지. 검은 공을 꺼내면 3개, 4개가 될 거 아니야. 3개, 4개. 그 중에서 3개가 모두 다 검은 공일 확률 2개를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전체도 빼버리면 되겠어. 거꾸로 다 됐지? 조건부 확률은 문제 이거 푸는 데는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 빼버릴게 그냥.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제를 설계를 하고 봐보자. 그러면 2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모두 다 검은 공이니까 2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떤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사건이 2개잖아. 첫 번째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잖아. 첫 번째 사건에서 여기서 A에서 뭘 꺼낼 때가 있어?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지.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 검은 공을 꺼낼 수도 있어. 흰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야? 흰 공을 꺼낼 확률이 3개 중에 1개니까 흰 공을 꺼낼 확률이 3분의 1이야.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지. 2개를 나누자는 말이야. 2개를 나눠. 그래서 만약에 흰 공을 뽑았다고 치봐. 만약에 흰 공을 뽑았어.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흰 공이 하나, 둘, 셋, 넷, 검은 공이 3개가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검정색인 걸 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모두 다 검정색일 확률은 어떻게 돼? 7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뽑는데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야지 검은공이 나오지.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3개 중에서 3개를 다 뽑아야 검정색이 나온단 말이야. 모두 다 검정색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바로 이럴 확률인데 이럴 때 이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이잖아. 곱.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흰공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 3개 다 뽑힐 확률이란 말이야. 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검정색 공을 뽑았을 때 검정색 공을 뽑으면 어떻게 돼? 흰 공이 3개가 되고 검정색 공이 4개가 되겠지? 그러면 이 중에 3개를 동시에 뽑으니까 마찬가지로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몇 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돼?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잖아. 이게 바로 검정색 공이 뽑힐 확률이란 말이야. 검정색 공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곱하기.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얘네들끼리는 더하기. 됐어? 그럼 다 끝난 거야. 이게 답이야. 근데 답인데 이걸 계산한 걸 또 1에서 빼야지. 6건이니까 아까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3분의 1이고 뭐 73이 똑같이 나오니까 73을 먼저 계산해보자. 73은 3 곱하기 2 곱하기 7, 6, 5 하면 되잖아. 7부터 3번 하나씩 적게 쓰는 거니까. 그러면 없어지고 7호 35네. 35. 그러면 35분의 얘는 33은 1이잖아. 35분의 1.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자. 3 곱하기 35분의 1이라고 하자. 나중에 이제 통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거 계산하지 말자고 그냥. 3 곱하기 35분의 1이라고 하자. 이럴 확률은 이제 105분의 1이지. 정확히 말하면 105분의 1. 그 다음에 이럴 확률은 3분의 2에다가 아까 73을 먼저 계산해 놨잖아. 35라고. 35분의 얘는 43이면 4잖아. 4씨 1하고 똑같으니까 43이면 4.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자. 35분의 3 곱하기 35분의 8 이렇게 쓰자 그냥. 응? 됐지? 얘끼리 더해야 되잖아. 더하면 이게 밑에 분모가 똑같으니까 이제 분모는 그냥 쓰고 3 곱하기 35라고 쓰고 8 더하기 1이니까 9잖아. 9. 그래서 이거 약분하려고 그냥 통분을 안 한 거예요. 어차피 또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35분의 3이 되겠지? 됐지? 근데 이거는 반대 사건을 구한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거꾸로 여기서 여기를 빼야겠지? 35분의 32라는 답이 4번에 나오네. 됐지?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쉴 건데 마지막 정리하고 좀 쉬자. 다시 한번 보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 주머니에 흰공 1개, 검은공 2개. 여기는 3개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하나를 뽑아가지고 열로 집어넣은 다음에 동시에 3개를 뽑았을 때 적어도 하나가 흰공. 자, 사건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는 이건 독립시행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아니라는 거지. 첫 번째 뭘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확률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종속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독립시행은 아닌데 여기서 흰공이 뽑힐 때하고 검은공이 뽑힐 때가 서로 다르니까 흰공이 뽑힐 때하고 검은공이 뽑힐 때를 생각을 해주는데 각각 3분의 1, 3분의 2 확률이 있는 거고 그때 흰공을 뽑았을 때의 경우하고 검은공을 뽑았을 때의 경우가 다르니까 그때 각각의 확률을 3개씩 뽑았을 때 어떻게 되는 걸 한다. 그리고 적어도라고 나오면 적어도 1개가 흰공이니까 반대는 모두 다 검은공. 검은공이 모두 다 뽑혔을 때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빼준다. 얘거나 얘니까 얘네들끼리는 합의된다 이거예요. 이거나 이거니까 얘네들끼리는 합의되고 계산해서 전체 6건 전체에서 그 사건을 빼면 6건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 되겠어? 네. 조금만 쉴게요. 한 10분만 또 쉬었다가 이제 다른 문제도 좀 풀어볼 테니까